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AI 기술에 의한 성과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옵션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엔비디아 옵션 투자액은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그중 60%가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콜옵션에 관련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212% 상승하여 S&P 500 상장 종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번 실적 발표로도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후 주가 상승을 놓치지 않기 위한 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로 옵션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아엄은 다음 달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 이는 인공지능, AI, 투자 열풍과 관련된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다. 최근 AI 열풍이 식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아엄의 AI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아엄은 저전력 칩 구성으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장치에 적용되며 AI 주식 관련 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아엄 지분 25%를 인수해 아엄의 가치를 약 640억 달러로 추산하며 이는 높은 기업 가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부진과 중국 관련 정치 경제적 리스크 등으로 아엄의 올해 순이익이 작년 대비 감소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딕스 스포팅 구즈와 메이시스 주가가 각각 24%와 14% 이상 하락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소비자 지출에 강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경고음을 나타냅니다. 야외용품 판매가 둔화하면서 재고가 늘어났고 매장 내 절도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메이시스의 경우에도 매출이 줄어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신용카드 연체 사례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소비재 판매 업체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팬데믹 초기의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의류,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등의 지출이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지 않고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야 하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변경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미국 소매 판매와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아지며 경기 호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인플레이션과 경제 강화 여부에 따라 금리 인상이 결정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최근의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려가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2%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0.665%로 올라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퍼지면서 금리가 상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은행이 7월 28일에 장기금리 상한을 0.5%에서 사실상 1.0%로 인상한 후 7월 31일에 0.6%를 넘어서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 트위터 플랫폼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과 텍스트를 제거하고 이미지만 남기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사가 차지하는 공간은 줄어들게 되며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 많은 게시물이 타임라인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용자들의 X 사용 시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X는 최근 몇 달간 여러 변화를 겪었으며 차단, 기능 제거 등도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들의 X 플랫폼 사용 방식과 구독,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은 심리스M4T라는 새로운 언어 번역 AI 모델을 출시했다. 이 모델은 거의 100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음성과 텍스트를 번역하는 다양한 상황을 지원한다. 메타 플랫폼은 이 기술을 메타버스에서의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며 비상업적인 용도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모델에는 유해한 단어나 민감한 내용을 식별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적 제휴를 강조하는 것으로 서클과의 금융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와 USDC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 달러에 고정된 USDC는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유통량을 보유하게 된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USDC 발행을 위해 협력한 센터, 컨소시엄을 해체하고 서클이 USDC 발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메타는 스레드, PC 버전의 웹 버전을 출시하여 컴퓨터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향후 며칠 내 웹 버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웹 버전 출시로 스레드는 사용자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레드는 초반에 큰 관심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메타는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2.2% 감소한 407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6%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최저치이며 주택 거래 성수기인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7월에 거래된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 6,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주택 매매 수요가 고금리로 인해 줄어들었지만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더욱 줄어들어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드 이 인플레이션 2% 목표에 대한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준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물가는 9.1%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3.1%로 낮아져 정상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피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